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한 70, 80은 그냥 S&P 500과 채권과 그다음에 리츠, 우량한 부동산 이런 것들로 구성을 견고하게 해놓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30%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죠. 서울 지역을 계산하면은 적정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월 100만 원으로 내가 30년 동안에 S&P 500을 6대 4로 채권하고 그 비율로 넣으면은 내가 월 300 플러스 주택연금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경록입니다. 저성장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잠재 성장, 일종의 성장률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다가 앞으로는 OECD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늙은 유럽 국가들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행태로 가게 전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국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인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축소가 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40은 축소가 되는데 5070은 소비시장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기회를 찾는다면은 우리가 5070은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오라든지 다양한 이제 시니어 제품을 수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들, 예를 들어 뷰티 시장이라든지 바이오 시장이라든지 헬스케어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고령자들의 이 파워 시니어들의 소비하고 결합되어서 이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쪽에 이제 기회로 자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량한 자산을 가진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보다도 미국에 있는 기업, 그동안 글로벌에 있는 훨씬 우량한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일컬어서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는 것인데요. 이제 정말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옮기고 있는데요.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의 시가총액이 아마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45%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야, 우리 그래도 전 세계 시가총액의 45%인데 조금 더 글로벌로 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 주식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2%도 안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세계 아주 뛰어난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플레이어들만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2%만 해당되는 우리나라 플레이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들을 요즘은 플레이어들을 스카우트하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정말 해외 투자하는데 어렵지만요. 요즘 모바일 한 번에 손가락 한 번으로 클릭하면은 해외 선수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래 비용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서식지를 좋은 곳으로 옮기는데 거래 비용, 소위 말해 장벽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뛰어난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분산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채권 자산은 국내 자산 하면 됩니다. 해외로 나가도 환해지 하면은 거의 국내 금리하고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채권은 그냥 국내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그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해외 비중을 얼마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저는 최소 50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 그런 생각을 하는데 50대 뭐 40대 이런 분들은 여전히 아직 이제 국내 부분이 많습니다. 예, 많고요. 여러분들 자산을 쿨하게 보시면은 국내 50을 하고 해외 50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후라 계산 그 정도 하더라도 아마 꽤 많이 하신 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 50 정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최소 50 하면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야, 무슨 미국의 주식의 비중을 50%나 높이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실제 비중은 그렇게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 계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국내 비중이 높을 겁니다. 저는 해외 주식 중에서도 다른 주식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미국 주식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다국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굳이 해외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시장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통제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들이 투명한 국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그런 면에서 투명한 그 제도가 그래도 뭐 거기도 문제는 일어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미국 정도면 충분하다. 네, 굳이 다른 나라를 뭐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보았습니다. 종잣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벤처나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본이라는 게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종잣돈을 모아서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자본금을 모으다가 갑자기 돈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금이라든지 통해서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든지 뭐 그럴 때는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부터 계속 그 후에 자산 관리를 해서 내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종잣돈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예금으로 안전하게 종잣돈을 모은 뒤 투자를 한다. 한 10년 정도 모은 뒤 10년의 기간을 어떻게 그리 다 허비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이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10,000원짜리도 꽉 찬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리츠, 부동산 리츠를 한다 하더라도 5,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전혀 큰 돈을 모으지 않더라도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억 모을 때까지 예금 수익률로 갖는 것 그게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변동성 활용하는 투자는 변동성 투자는 그건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 투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옵션에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뭐 거의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저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입니다.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리스크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으면은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을 잘 관리해서 수익률 높은 자산을 택한 다음에 변동성을 잘 관리해 가지고 내가 이제 실제로 수익을 높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초저위험, 초저수익 자산이 있다면은 이건 변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고수익, 고위험 자산이 있다면은 이제 주식과 같은 자산이 있겠죠.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내가 택하는데 변동성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분산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그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내가 고수익 자산을 선택한 뒤에 이 고수익 자산의 리스크를 내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변동성을 활용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해외 투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최소 50, 최소라는 단어고요. 그거는 뭐 거의 100에 가깝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국내도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분산 투자에서 일단 종목을 분산을 아무리 자기가 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분산 못 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 2018년에 미국에 이제 학자가 한 명, 미국의 90년에 미국의 주식 종목 다 거래되는 종목들을 이제 수익률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이 이제 주식 수익률이 하여튼 초과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채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내게 된 것, 그 수익률을 내는데 기여한 종목 수는
100개 중에 4개의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96개 종목은 거기 기여하지 못하고요. 96개 종목은 그냥 국채 정도 수익률을 내든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든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4개, 100개 중에 4개의 종목이 거기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이게 세계의 주식 데이터로 보니까 100개 중에 4개도 아니고 100개 중에 2.5개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몇 개의 작은 종목이 주식의 수익률을 다 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문의 이제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4개의 종목을 열심히 찾아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이런 걸 보면은 아, 내가 주식 종목을 잘 선정을 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 4개의 종목을 사전적으로 선택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니까 쉬워 보이는데요. 20년 전에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할지 누구도 몰랐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4개의 종목이 그럼 수익을 거의 다 내는데 그러면 이 4개의 종목의 성과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S&P 500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걸 합해서 다 들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 4개 종목이 그냥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개 종목을 가져오려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전을 치자면은 선수 몇 명 뛰어난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여러 명 다 같이 그냥 스카우트 하듯이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주식은 충분히 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ETF로 판 것도 예를 들어 바이오 ETF 전혀 분산 안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임의로 택해가지고 한 50개 종목을 택했다. 그것도 분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산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워렌 버핏이 말한 S&P 5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젊을 때는 가끔씩 복권도 사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갑자기 자기의 어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복권을 산다든지 코인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종목을 사는 것은 내 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을 갖고 있다면 코어 자산이라는 걸 가집니다. 여러분 코어 근육이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코어 자산은 여러분들 전체 자산의 뭐 한 70에서 80% 정도인데 이 자산은 우량한 것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S&P 500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견고하고 우량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20에서 30% 이건 그런 걸 하셔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내에서 내가 종목을 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코인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한 70, 80은 그냥 S&P 500과 채권과 그다음에 리츠 우량한 부동산 이런 것들로 구성을 견고하게 해 놓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30%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의 고수익 기회를 한번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죠.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상 대부분 오버밸류가 좀 되었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보통 다 반영되어 있지만 아직 경기 이제 후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좀 커다란 불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지 좀 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 사실은 1990년대부터 계속 돈을 풀었다 쪼았다 했는데요.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터지는 바람에 돈들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못 쪼았습니다. 계속 풀게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에도 사실은 이제 2018년 이렇게 해서 파월이 이제 와서 이제 그 통화를 쪼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 이제 통화를 왕창 풀어버렸죠. 거기다 지금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도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이렇습니다. 통화를 이렇게 풀고 재정을 이 정도 풀게 되면은 금융 역사상 보통 자산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고 나면은 그때 S&P 500은 저는 주식 중에서는 우량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량 주식의 묶음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500개를 모아놨으니까요. 우량 주식입니다. 우량 주식의 단점은 이제 사람들이 우량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버밸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 미국 주식 좋다 이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조정되었을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 정도까지 아마 꽤 조정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때 이제 우량한 S&P 500을 사시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의 상황에서는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S&P 500을 말하면서 약간 모순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분산 투자보다는 예를 들어 다음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갑작스럽게 벌였다. 그 다음에 주식 종목 몇 군데 투자해서 돈을 벌고 집중 투자가 하이 리스크인 만큼 하이 리턴을 가져옵니다. 그건 어디나 변함이 없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게 실력으로 벌었을지 운으로 벌었을지 그거는 이제 모를 일입니다. 벌기는 벌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 좋았는지 두 개가 적정하게 결합되었는지 이거는 이제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자, 종목을 선정해서 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종목에 집중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고 집중 투자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쪽박 찬 사람도 집중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집중 투자를 통해서 대박과 쪽박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은 S&P 500을 통해서 상위의 수익률을 노릴 것인지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S&P 500을 통해서 상위의 수익률을 노리는 것. 그게 투자하더라도 상위의 수익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박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대박을 노리면 반드시 쪽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들 이제 책도 보면은 봐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한 사람들인데 워렌 버핏이 무슨 S&P 500을 사더나 종목을 다 사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죠. 그 뭐 100배씩 벌었다 뭐 이래가지고 1억 넣어서 100배 하면 100억이 되니까요. 뭐 이런 거 보면 유혹이 될 수밖이죠. 그 이면도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제가 이 투자책 이걸 쓰면서 가장 저는 이제 구루들 투자 구루들의 말들하고 저 생각하고 맞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가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구루들이 이야기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이 책의 요점은 이 구루들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이제 버튼 마키엘이라고 랜덤 워크 다운 월스트리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 책을 써서 지금까지 12판인가 냈으니까요. 뭐 이 책 재밌습니다.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프린스턴 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수를 하고 70년대도 교수를 했고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인들에게 맞는 투자법이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두 번째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인데 워렌 버핏이 이제 주주총회 하거나 할 때 우리나라하고 뭐 거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벅시 회도의 주식을 사십시오. 그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가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방법 S&P 500을 사라. 그 다음에 까먹으라. 뭐 굳이 뭐 시장 복잡하게 매일 뉴스 볼 거 필요 없이 그거는 딱 사고 까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네 월급 올리는데 투자하라. 그래서 그 월급 올려서 그걸 가지고 저축액을 늘려서 또 S&P 500을 사라. 그러면은 거의 확실하게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투자법의 가장 요체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니까 준비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 비경제적인 것 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없는 천국은 지옥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아무리 내가 편하더라도 혼자서 친구 없이 있는 천국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돈 준비를 잘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재무적인 것, 내가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건강은 뭐 워낙 필수적이니까 그거는 빼놔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돈,
예, 자산 관리 이건 제일 이제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 예, 그 다음에 관계. 예, 이 세 가지가 잘 풍성하게 갖춰진 것. 그게 이제 노후 준비가 가장 잘 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요. 서울 지역을 계산하면은 적정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은.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일어나는 거하고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비 내고 하면은 제가 한 300만 원 이야기하면은 그걸로 되나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뭐 기본적으로 하고 나면은 한 100, 150 써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 지역으로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매 2년마다 하는 서베이가 있는데요. 전국으로 하면은 3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서울 지역으로 하면은 한 330만 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적정 생활비로 일단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또 조금씩 줄어드니까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는 아까 오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이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인데요. 네, 저축권제하고 저축한 돈으로 이제 S&P 500을 사는 것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30년을 그러니까 연 1,200만 원이죠. 30년을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7%라고 하면은 대충 12억 원 정도가 모입니다. 12억 원을 현재 가치로 하면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을 이제 2배 하면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10억 원 정도 같으면은 월 한 35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계산하는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식에 한 60%, S&P 500에 한 60%, 그 다음에 채권에 한 40% 이렇게 들어가고 월 200씩 계속 투자한다 생각을 하면요. 젊을 때 월 200은 큰데 나이 들어서는 소득이 많았을 때는 또 작아지니까요. 이 평균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월 50, 나이 들어서는 월 뭐 300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평균으로 월 200을 하게 되면은 10억, 현재 가치로 해서 한 10억이고, 그걸 하면은 이제 350 정도가 마련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되게 많네 하는데요. 국민연금 들어가는 것들, 그거 빼버리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한 150만 원 받는다 하면은 나머지 150만 원만 마련하면 되잖아요. 150만 원 마련하려면 한 5억 원 정도 되면 됩니다. 5억 원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00만 원으로 30년 동안에 S&P 500을 60%, 채권 40% 가지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내가 따로 하나 마련했다면 나중에 그 주택연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 다음에 월 100만 원으로 내가 30년 동안에 꾸준하게 국민연금은 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꾸준하게 S&P 500을 6대 4로 채권하고 그 비율로 넣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월 300 플러스 주택연금 정도로 이제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일단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